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경제와 관련지어 연구하는 학문을 기후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무대에서 기후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위기와 경제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질수록 이 경제가 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4월 23일에 영국의 그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아주 재미있는 만평이 실렸는데요. 사각의 링 안에서 지구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고받으면서 권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밖에 거대한 선수가 링 안을 쳐다보는 그림이었습니다. 링박 선수의 이름은 기후변화였고요. 그러니까 링안 경계는 예선전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경제 전문지에서 기후변화를 이처럼 크게 부각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후변화가 지난 200년간 인류가 쌓아올린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요. 올해 전 세계의 경제인이 모였던 다보스 포럼에서 행했던 투표 중에서 10년 이내의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제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첫 번째 리스크가 기후변화 완화 실패, 두 번째가 기후변화 적응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연재해와 극단적인 기상이변, 네 번째가 생물 다양성 손실, 다섯 번째가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였는데요.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용들로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경제인들은 지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기후변화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기후변화는 정해진 미래라고 하죠. 점점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상상하기 어려운 폭염과 가뭄, 대홍수, 슈퍼허리케인 등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당장 식량난을 부르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장 육상의 어떤 이런 식량뿐만 아니고 해양 열파로 인해서 실제로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따라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엔 세계적인 투자가였죠. 짐 로저스가 기후위기로 식량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미래의 최고 유망 직업은 농업이다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전문가들이 이제 기후변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기후위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생존의 위기며 주거의 위기이고 먹거리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기후변화는 곧 인플레이션을 의미를 하고 인플레이션은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를 뒤흔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업들의 이익을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기후재난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생존의 위기로 가는 전 단계에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먼저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경제 이슈에서 기후를 고려하는 뉴노멀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기후위기와 경제학에서는 고전이 된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의 기후변화 경제학에 관한 스턴 보고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지침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아주 유명한 책이죠. 내용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는 과거 세계대전이라든가 대공황 같은 지구적 재앙을 가져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지금 당장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기후변화가 인류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는 경제성장 자체에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 세계가 생산하는 국내 총생산의 평균 1%를 온실가스 줄이기에 사용하면 된다. 1%는 비용만이 아니라 미래 인류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보다 훨씬 많다. 이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현 시점에서 계산한다면 2조 5천억 달러에 이른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경제 구조를 바꾼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국가와 기업에 제공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나 전 세계가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제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일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어떤 감축 혹은 자궁
이런 것인데 감축은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는 노력이죠. 그리고 적응은 기후변화에 맞춰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정책의 도입을 주장을 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죠. 유럽연합은 감축 정책에 소극적인 나라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탄소 국경세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경쟁력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는 2019년 기준 63.7%로 G20 국가 중 2위입니다. 그런데 주요 수출 업종은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포함된 철강을 비롯해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기계, 석유 정제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따라서 2030년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전면 도입을 가정한 바우 시나리오에서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은 약 8조 2,456억 원 규모로 2030년 유럽연합 대상 수출 총액의 11.3%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고서는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해서 환경 경영을 정렬하고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는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비즈니스를 개척을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기후위기와 경제학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